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03-3번 벽에 문과 창을 넣어 원룸 완성하기 요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 앞에서 그렸던 3개의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합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도면을 합칠 때 블록이란 걸 사용해서 합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직 설명하진 않았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선 앞에서 만들었던 도면들을 열어야 되는데, 도어라는 도면, 룸이라는 도면, 그리고 윈도우라는 도면, 이렇게 3개의 도면을 사용해야 됩니다. 파일을 열 때 컨트롤을 사용해서 혹은 쉬프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도면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룸이라는 도면에 윈도우라는 도면에 들어가 있는 이 형태, 그리고 도어라는 도면에 들어가 있는 이 형태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느냐? 하나의 도면에서 이 형태를 옆에 그대로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카피라는 기능, CO나 CP로 쓸 수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옆에다가 붙여 넣으면 됐었죠. 그런데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넘길 때에는 카피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사용합니다. 버튼은 클립보드라는 패널에 모여 있어요. 위에 있는 버튼은 잘라내기, 컨트롤 X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 명령어는 컷 클립입니다. 컷 클립이라는 명령어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단축키인 컨트롤 X로 잘라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클립 복사예요.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컨트롤 C로 사용하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명령어로 사용을 하려면 카피 클립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있는 붙여넣기 버튼을 쓰는데, 밑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보면 비슷한 기능들이 덩어리로 붙여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컨트롤 V가 가장 위에 있는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명령어는 페이스트 클립인데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컨트롤 V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못지않게 자주 사용하는 게 블록으로 붙여넣기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페이스트 블록이라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V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파일을 옮겨가면서 객체를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문이라는 걸 복사할 텐데, 요건 도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룸이라는 도면에 붙여 넣을 텐데, 여기에는 도어라는 도면층은 없습니다. 이렇게 도면층이 없다면 그 도면층까지, 속성들까지 같이 복사를 해줘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C라는 단축키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작업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복사를 하면 몇 개를 복사했다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적으로 잘 복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면서 움직일 거예요. 자, 이 도면에서 복사를 했으면 룸이라는 도면에 붙여넣어야 되니까 도면을 바꿔주고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됩니다. 그리고 도면층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도어라는 도면층까지 같이 복사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도면층이, 도어라는 도면층이 요 도면에도 있고 요 도면에도 있는데 설정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붙여 넣을 대상에 있는 도면층의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도어라는 도면층의 색이 빨간색으로 정해져 있다. 그럴 때에 원본 객체에서 하늘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붙여 넣을 때에 이 도면에 있는 도면층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데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도면층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쉽게 객체를 복사해 올 수 있고요. 복사할 때에는 속성들까지 같이 복사된다. 만약에 문자를 복사했다면 문자에 사용한 설정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치수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면 거기에 딸려있는 설정들까지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윈도우라는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친구도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룸이라는 도면에 붙여 넣을게요. 아무데나 일단 붙여 넣겠습니다. 한 번에 정확한 위치로 가져오면 참 좋겠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위치해야 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데나 붙여 넣고 방향을 맞춘 다음에 한번 움직여서 정확한 위치로 맞춰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살펴보면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했을 때 기준점이 어디로 설정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뒤에 CAD 고수의 비밀 9번 컨트롤 C와 컨트롤 V의 비밀이라는 데서 조금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지만 복사하고 붙여 넣을 때의 기준점은 자동으로 왼쪽 아래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복사했다. 그러면 요 끝에 있는 모서리가 기준점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 튀어나온 요 객체 있죠. 요것 때문에 동떨어진 위치에 기준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선택한 전체 객체에서 X축과 Y축의 좌표가 가장 작은 점이 기준점으로 설정이 돼요.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삽입의 기준점이 객체와 조금 떨어진 점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도어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건 버전이 개선되면서 2020 버전에서 조금 개선됐어요. 2019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원래 호라는 객체는 원에서 일부가 잘려있는 객체입니다. 2019 버전에서는 이 호가 원의 전체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기준점이 여기로 찍혔어요. 그런데 2020 버전에 올라오면서 기능이 조금 좋아져서 호에는 호의 형태만 담게 기능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2020 버전 이상에서는 요 점이 선택이 돼요. 요게 버전마다 조금 다른 점입니다. 뭐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CAD 고수의 비밀 9번에서 다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도면의 걸 갖고 왔다. 그러면 더 이상 열어둘 필요가 없죠. 그냥 닫아주세요. 필요한 정보는 다 복사해서 붙여 넣었으니까 닫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각도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창문을 먼저 집어넣어 줄까요?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데 세로로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회전을 시켜줄게요. 회전 기능을 사용해서 문을 그릴 때는 기준점이 정확하게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점이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로로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찍어 놓고 90도 또는 270도나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해서 세로로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해서 이동 기능을 써서 움직여 줄게요. 이동 기능은 전체 명령어는 move고요. M만 입력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움직일 객체를 선택하고 객체 선택이 끝나면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준점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정확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에 붙여 넣어야겠죠. 왼쪽 윗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윗부분에 딱 맞춰서 미리 보기가 잘 안 보이니까 직교 모드를 꺼줄게요. 이 왼쪽 윗부분에 딱 맞춰서 움직여줘도 되고 만약에 오른쪽 윗부분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오른쪽 윗부분에 붙여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치수는 제가 이 예제를 만들 때 딱 맞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제대로 그렸다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을 집어넣었으면 이번에는 이 문을 집어넣어 줄 차례인데 문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열리는 방향을 봤을 때 요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요 부분엔 요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일단 요 부분에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이 친구가 왼쪽으로 열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오른쪽으로 열리는 거니까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미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대칭선은 이쪽에 수직으로 그려줘도 되고 이쪽에 수직으로 그려줘도 돼요. 아무데나 편한 데에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는데 다만 정확하게 수직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직교 모드를 켜서 대충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원본 객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사용하기 편하겠죠? 아니요 선택을 해서 원본 객체는 남기고 이렇게 반전된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 기능을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것도 크기가 다 조절되어 있는 거니까 왼쪽 아래쪽을 하든 위쪽을 하든 오른쪽 위를 하든 오른쪽 아래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정확한 위치를 클릭해서 대상점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면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게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친구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켜줘야 되죠. 회전 기능 로테이트를 써서 객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기준점을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니까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하거나 270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직교 모드를 다 시켜서 아래쪽으로 지정을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기준점을 지정해서 정확한 위치로 옮겨주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도면에서 필요한 객체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무브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다음 연습 문제를 열어서 창문이나 문 외에 다른 가구들도 한번 배치를 해보면서
회전시키고 반전시키고 그런 기능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킬 때에는 꼭 이동 기능을 써야 된다는 거, 요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삽질금지라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거에 내용을 조금 써놓기는 했는데, 객체를 움직일 때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객체 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지점이나 거리나 각도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냥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표가 불규칙해집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복잡한 도면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간단한 도면이 아니라서 오토캐드가 잠깐씩 멈추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럴 때에 드래그하고 있으면 살짝 0. 몇 미리 흔들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좌표가 조금씩 틀어진 도면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객체 선택할 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클릭해서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급적 작업 공간에서는 뭔가를 드래그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게 좋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끝이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네 번째 챕터 블록과 관련된 내용을 쓱 설명을 해볼게요.